요즘 날씨 정말 무섭습니다. 햇빛도 강하지만 기온 자체가 35도에 육박하는 날이 계속되죠. 그런데 놀라운 건 이런 날씨에 실제로 응급실에 실려오는 분들 대부분이 고령층이라는 겁니다. 특히 더운 줄은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위험할 줄은 몰랐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머리가 띵하고 기운이 없고 갑자기 땀이 안 나는 느낌. 이게 단순한 더위일까요? 사실은 조용한 열탈진이라는 아주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증상은 처음에는 피곤함이나 무기력처럼 다가옵니다.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죠. 하지만 이 상태로 물을 마시지 않거나 외출을 계속하게 되면 몸 안의 체온 조절 시스템이 무너지는 겁니다. 무더운 날, 갑자기 몸이 축 처지고 땀이 멈춘 것 같은 느낌, 심지어 가슴이 두근거리고 약간의 구토감까지 있다면 이미 몸은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50대 이상이 되면 신체 반응이 둔해지고 갈증이나 덥다는 감각 자체가 약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즉, 본인은 괜찮다고 느끼지만 몸은 이미 탈수나 열기 과부하 상태일 수 있다는 거죠. 특히 남성보다 여성, 그 중에서도 폐경 이후 신체 변화가 큰 여성분들이 더위에 더 민감하지 않게 느껴져 열탈진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됩니다. 실제로 최근 통계에서도 여름철 탈진 응급 환자 중 60대 여성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런 증상들이 천천히 조용히 찾아온다는 겁니다. 열사병처럼 갑자기 쓰러지기 전, 그 전 단계에서의 신호들, 즉 열탈진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에어컨이 없는 집에서 하루 종일 창문만 열어두고 계셨던 어르신이 그날 저녁 기운이 없다고 눕고 이틀 뒤에 병원에 가신 경우 진단은 중증 열탈진. 난 햇빛을 쐬지도 않았는데 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지만 체내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 쌓인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단순한 무기력이 아니라 의식혼란, 심하면 뇌 기능 저하, 심장에 무리까지 올 수 있다는 사실.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내가 지금 느끼는 이 피로 혹시 열탈진인가? 이 영상에서 우리는 열탈진의 초기 신호, 방치했을 때의 위험성, 그리고 무엇보다 이를 예방하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짚어보려 합니다. 더위는 단순히 덥고 불쾌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경고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이번 기회에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열탈진은 말 그대로 몸이 스스로 열을 식히는 능력을 잃은 상태를 말합니다. 평소에는 땀을 흘리고 호흡을 통해 열을 배출하면서 체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죠. 하지만 장시간 더위에 노출되거나 체내 수분과 전해질이 부족해지면 이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은 극심한 피로감입니다. 마치 잠을 하루 종일 못 잔 것처럼 온몸이 무거워지고 가볍게 움직이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집니다. 두 번째는 집중력 저하입니다. TV를 보다가도 내용이 잘 안 들어오고
평소보다 멍한 느낌이 계속되죠. 세 번째는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러운 증상입니다. 특히 갑자기 일어났을 때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 이미 열탈진의 진행 단계일 수 있습니다. 한 여성 사례를 보면 서울에 사는 68세 박모 씨는 집에서 큰 움직임 없이 하루를 보냈지만 밤이 되자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땀이 나지 않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다음 날 병원에서 중등도 열탈진 진단을 받고 수액 치료를 받았는데 의사가 한 말이 인상 깊습니다. 더운 날 햇볕을 쐬지 않았더라도 환기 안 된 실내에서 수분 섭취 없이 하루를 보내면 몸속의 열은 배출되지 않고 축적됩니다. 특히 노년층일수록 더 민감하죠. 이처럼 실내에 있어도 더위로 인한 열탈진은 발생합니다. 실외에서만 위험하다는 생각은 크게 잘못된 믿음입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땀이 나지 않으면 괜찮은 줄 아는 겁니다. 하지만 오히려 열탈진이 심해지면 땀샘이 기능을 멈추기 때문에 몸이 식지 않고 위험이 커집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목이 마르지 않아도 30분 1시간 간격으로 수분을 조금씩 마시고 실내 온도는 반드시 26도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가급적 오전 시간에 활동을 마치고 한낮에는 휴식을 취하세요. 그리고 더운 날 갑자기 몸이 무겁고 멍한 느낌이 든다면 무조건 그 자리에서 쉬고 시원한 물을 조금씩 마시면서 몸을 식혀야 합니다. 이걸 무시하면 열탈진에서 열사병으로 넘어가게 되고 이때부터는 신경계 이상, 의식 저하, 심장 기능 부담 등 치명적인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병을 앓고 있는 분들은 조금만 체온이 올라가도 혈압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쇼크 상태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덥다가 아닙니다. 몸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다는 경고입니다. 이런 신호가 느껴졌다면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즉시 행동하셔야 합니다. 이제 다음 단락에서는 이런 열탈진을 어떻게 매일 실천 가능한 루틴으로 예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 무더운 여름을 어떻게 안전하게 이겨낼 수 있느냐는 겁니다. 복잡하거나 어려운 방법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우리 몸은 반응합니다. 첫째, 정해진 시간에 수분을 마시는 습관입니다. 갈증이 없다고 마시지 않는 건 노년기에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30분에 한 번씩 소량의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탈수와 열탈진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기상 직후, 점심 식사 전후, 그리고 잠들기 1시간 전. 이 3번은 반드시 수분을 섭취해 주세요. 둘째, 실내 온도와 습도를 체크하는 습관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에어컨을 꺼두거나 선풍기만 틀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체온이 올라간 상태에서 환기만으로는 열을 식히기 어렵습니다. 하루 한 번은 반드시 온습도계를 확인해 보세요. 온도는 2526도, 습도는 4060% 유지가 가장 좋습니다. 셋째, 한낮 활동 피하기와 시원한 복장 착용입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 시에는 밝은 색,
통풍이 잘 되는 옷, 그리고 모자와 선글라스를 꼭 착용하세요. 넷째, 가벼운 스트레칭과 휴식을 병행하세요. 덥다고 하루 종일 누워 있으면 오히려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몸이 더 무거워지고 열이 배출되지 않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창문을 열고 가벼운 팔 돌리기, 다리 흔들기 정도만 해도 몸 안의 열기가 한결 줄어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몸의 작은 변화에 민감해지는 습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전엔 멀쩡했는데 요즘은 유독 피곤하거나 땀이 덜 나는 것 같거나 머리가 띵한 느낌이 든다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몸은 늘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건강은 젊을 때보다 지금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몸은 그동안 너무 많은 걸 버텨왔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살피고 조금 더 아껴야 합니다. 더운 여름이 지나면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겠지만 그때까지 우리 모두 스스로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조용히 다가오는 열탈지는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 한 가지 습관이 당신의 여름을 그리고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과 가족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